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부동산 교육원에서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강의하는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목적이 왜 사느냐면 팔려고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쓰레기라도 사면 됩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좋은 부동산을 사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부동산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맞지만은 투자의 목적으로 살 때는 쓰레기 같은 부동산도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에 차이만 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동산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면은 대부분이 중개사한테다가 부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팔으려고 해도 중개사한테다 부탁을 하죠. 제가 이런 집을 갖고 있는데 팔아주십시오. 또는 제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으니까 그런 부동산이 나온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대부분이 8, 90%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고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은 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 그래도 공인중개사님이 이건 팔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얘기하기는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토지는 팔고 건물 주인은 다른 사람 거거든요. 근데 땅은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김 사장님이. 그러면 땅은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그 건물을 지금 채채는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땅을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건물은 다른 사람 건데 땅은 제 건데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중개사가 팔아준다 그래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은 팔을 수 없고 팔려고 해도 혹시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일반 매매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는 거래가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땅이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건데
좀 이렇게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살래? 안 사.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예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없대. 야, 너 갚아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야, 돈이 없는 거 어떡하냐. 근데 나는 땅이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걸 또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거래가 되나 하면은 경매로는 거래가 됩니다.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경매로는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로 나왔을 땐 가격이 어떤다?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매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데 그 가격이 하락한 그 땅을 사서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내가 건물을 사서 건물과 땅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다시 정상적인 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것은 땅도 따로 사고 건물도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따로 땅 따로 경매가 나온 것을 땅을 반값으로 사놓고 또 건물 주인한테 가서 건물을 또 반가게 사서 그러면 땅과 건물을 이제 나중에 따로따로 샀을 때는 다 반가격으로 샀지만은 두 개가 다 샀으면 내가 땅과 건물 주인이 다 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아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형상이 복잡한 부동산이라 얘기해서 형상이 복잡한 부동산을 가격이 떨어질 때 사서 복잡한 현상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해준 땅을 사셨죠? 건물이 몇 개 있었죠? 세 개 있었죠? 그러면 건물주인이 판대 안 판대?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격의 결정이에요. 가격의 결정인데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건물 지금 땅을 사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건물을 다시 사든지 그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해야지 이제 제대로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겠다고 할 때는 땅 가격을 내가 정해야 돼, 건물 주인이 정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정했는데 건물 주인이 그 가격에 못 사, 안 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그러면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뭘 해라? 쥐를 내놔라고 그 사람에게 압력을 줄 수 있고 그 압력을 주기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땅 사게끔 될 때 가격 결정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건물을 내가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사도 건물의 가격을 내가 결정하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 결정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특수경매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땅을 샀을 때에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고 했을 때에 내가 상대편이 협상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훨씬 더 유리하게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때는 이걸 내가 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오늘 그리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고르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상이 복잡한 부동산 경매로는 거래된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된 것을 소송으로 해결해서 다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것이 오늘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의 핵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수 없는 부동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세 동이 있는데 땅만 샀을 때는 팔 수가 없는데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아서 팔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에 관한 건 오래전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이 다 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는 것이지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 어제 오늘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 이렇게 생긴 것이 벌써 몇백 년에서 몇천 년 전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이런 것이 법으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했다. 이거를 설명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했고 대부분이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이 소송을 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전부 다 실전 사례로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보면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 보면 건물 매각 제외 농지인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농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특수사례 이 특수사례가 정말 특수사례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 주인으로서 건물이 주인에게 차를 갖고 나가라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습니다 했어요. 조정으로 가가지고 건물 주인이 이제 우리 땅을 8천만 원인가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깎아주십시오 해갖고 그러면 100만 원 깎아줍니다. 7,900만 원에 땅을 건물 주인에게 파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해서. 조정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7,900만 원을 산다.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그래도 몇 월 며칠 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계약을 하고 넘겨준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끝났거든요. 날짜가 됐어 이제. 됐는데 건물 주인이 돈을 안 줘요. 조정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돈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다가 돈을 안 줬으니까 네가 땅 나한테 안 넘겨줘도 상관이 없지 않냐? 무슨 문제가 있냐?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내 땅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료를 청구한 거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없지 하는 조건으로 팔고 살고 하는 걸로 판결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 날짜 돼갖고 뭘 안 줘? 땅 가격 안 주는 거예요. 김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사님도 지금 먼저 달에 그 제가 추천한 거 낙찰 받았죠. 건물 3개가 있죠. 그럼 이제 건물 가서 만나봤더니 건물 주인이 살린다고 한다 그랬죠. 그럼 가격을 정하고 둘이 정할 수도 있고 조정으로 가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을 이제 얘기했어. 건물 주인이 오케이 주겠다 사겠다 했어. 해놓고 그 날짜 가서 돈 안 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소송할 때 우리가 소송을 철거하고 지존내 나라 소송했는데 몇 월 며칠 돈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런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원고는 철거와 지조 소송 같은 걸 뭐야? 소송을 취한다 하고 했잖아요. 지조 소송 못 하잖아요. 철거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 지분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편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합의를 보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럼 판결문을 내려주면 양쪽에 이제 판사님께서 나와서 조정을 해서 뭐 건물 주인한테 사든지 팔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가지고 다 안 된다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텐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판사님이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분모를 다 합치면 1이 돼 2되죠. 1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이 우리 원고한테다가 뭐냐면 지분이 1이 넘는데 1이 넘는 원인을 밝히고 거기를 맞춰놓고 소송을 하라, 불안 소송을 하라 이런 얘기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춰야지. 아니 어떻게 맞추냐고. 안 보내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 또 소송을 해갖고 합의해갖고 다 됐어. 해갖고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왜 안 올라갔더니 돌아가셨대. 어떻게 이래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특수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여기 교재에 다 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6월 달서부터 강의를 하는데 이런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강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 강의 날짜를 잡은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도로 소송. 도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막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담장을 쳤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땅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는데 이 도로에 대한 것은 OX로 답을 못하고 주변과 환경과 생긴 여건을 다 봐야지 되거든요. 법도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출입의 지장이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떤 법규를 정해서 판단하는지는 담당자가 어떤 법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책을 이렇게 2권을 써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수 경매에서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주 희한하고 특별한 사항이 많이 생길 때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디딤돌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